효자와 호랑이. 어느 산골 마을에 아주 가난한 집이 있었어요. 이 집안의 아버지가 깊은 병에 걸렸는데 온갖 약을 써도 낫질 않았어요. 아들은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동지섣달 차가운 날이었어요. 그날도 아들은 밤늦도록 근심하다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한 노인이 나타났어요. 내가 아무리 효성을 다하려고 해도 너 혼자 힘으로는 힘들 것이다.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 좋은 수가 있을 것이다. 아들은 꿈에라도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라 하니 그저 반가운 마음에 넙죽 엎드려 절을 하였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시키시는 대로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노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버지를 구하려면 두릅나무를 구해 삶아 먹여야 한다. 그러면 낫는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거듭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했어요. 그러다 잠에서 깼는데 막상 정신을 차리고 보니 단순한 꿈이 아닌 것 같았어요.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앞뒤산에 온통 눈이 하얗게 쌓여 있었어요. 한겨울에 두릅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근심이 더해만 갔어요. 가든 못 가든 일단 나서보기나 해야겠다. 여보, 내가 간밤 꿈에 드릅나무를 구해 먹이면 아버지가 나을 거라는 말을 들었어. 아무래도 산에 가봐야겠어. 그동안 당신이 아버지를 좀 잘 보살펴 주시오. 부인은 주먹밥을 잔뜩 해서 보자기에 싸주면서 잘 다녀오라고 했어요. 아들이 보자기를 둘러매고 동네 뒷산으로 오르기 시작했는데 칼바람은 뺨을 때리고 눈에 발이 빠져 도저히 걷기가 힘들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어물쩍 날도 저물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에서 시퍼런 불이 동글동글 떠오르는 것이 보였어요. 이 산중에 저게 무슨 불빛인가? 가만히 보니 그 불이 점점 아들 가까이 오는 것이었어요. 아들은 꼼짝도 못하고 서서 그 불만 노려보고 있는데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더니 집채만한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호랑이는 아들 앞에서 길을 딱 막고 섰어요. 아들은 겁에 질려 호랑이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아이고, 산신령님, 저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저를 해치려고 그러십니까? 도와주려고 그러십니까? 아들은 꿈에 나타난 노인이 바로 호랑이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묻는 말에 호랑이는 대답 대신 긴 꼬리로 자기 등을 툭툭 쳤어요. 꼭 아들에게 자기 등에 타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올라타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호랑이는 얌전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이 호랑이 등에 올라타자마자 호랑이는 냅다 뛰기 시작해서 어느 집 문 앞에 내려놓았어요. 계십니까? 누구 안 계십니까? 아이고, 이 적적한 산 중에 누가 날 찾아왔을꼬? 아들은 노인을 보자마자 말했어요. 할아버지께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병이 깊어진 것,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 두릅나무를 먹으라고 말한 것, 호랑이를 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모두 말했어요. 하하, 그럴 줄 알았네. 지난 가을 작은 방에 두릅나무 가지가 벽을 뚫고 들어왔지 뭔가. 할아버지는 방에 있는 할머니를 불렀어요. 할멈, 엊그제 보니 작은 방 두릅나무 가지에 두릅이 삐죽이 피어나온 것 같던데 가서 한 번만 봐줘요. 할머니가 작은 방에 가보니 두릅이 제법 탐스럽게 솟아있었어요. 할머니는 두릅을 꺾어서 나왔어요. 이건 말씀이신가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어요. 두릅나무 가지가 방 한 벽을 뚫고 들어왔다는 것이나 한겨울에 두릅순이 올라왔다는 것이나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다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지만 할아버지의 은공만은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부모 위하는 게 제일이지 뭐 다른 게 있겠는가? 정말
감사합니다. 두릅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호랑이가 문 앞에 딱 기다리고 앉아 있었어요. 아들이 호랑이 등에 올라타자 아까처럼 호랑이는 번개같이 달려서 아들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구해온 두릅을 드시고 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어느 날 밤에 아들이 잠을 자는데 꿈속에 그때 그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이보시오. 내가 산속의 함정에 빠졌는데 좀 구해주시오.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나갈 수가 없겠소. 아들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가 호랑이가 알려준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저 산에서는 무엇을 하기에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 있습니까? 산짐승 잡으려고 파놓은 함정에 커다란 호랑이가 하나 빠졌는데 호랑이가 어찌나 크고 사나운지 아무도 그걸 잡지 못하고 저렇게 구경만 하고 있답니다. 거기 있는 호랑이를 잡지 마시오. 그 호랑이는 내 호랑이요. 호랑이를 개 키우듯 키우는 사람도 있는가? 자기 호랑이라니 건방진 사람이군. 그래도 저 사람이 자기 호랑이라고 하니 호랑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한번 지켜보긴 합시다. 아이고, 호랑이님. 어쩌다 여기에 빠져 계시오. 아들이 안타깝게 부르니 호랑이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줄줄 흘리는 것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 주인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는 함정 안으로 내려갈 수 있게 줄을 준비했어요. 아들이 함정 속으로 들어가자 호랑이는 혓바닥으로 아들의 얼굴을 핥으며 반가워했어요.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모두 힘을 모아 호랑이를 끌어올렸어요. 아들은 이 호랑이를 모시고 가도 되겠냐고 물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보통 호랑이가 아닌 것을 알고는 얼른 데리고 가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호랑이에게 함부로 했다가는 동네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데리고 가십시오. 아들은 그냥 갈 수 없다면서 주머니를 뒤져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마을 사람에게 주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덕분에 호랑이는 본래 자신이 살던 산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어요.